앞으로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어떤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재개발이 됐던 공공 재개발이 됐던 신속통합이 됐던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김태준입니다. 오늘은 모아타운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아타운, 진실을 알려면 모아타운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모아타운 장단점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그러면 장단점을 알았으면 모아타운 과연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모아타운 어디를 매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끝까지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모아타운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아타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모아타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정비 사업으로 도정법상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빠르게 재정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도정법상,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 주거 비율의 41% 정도는 개발이 시급한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만 개발이 가능하고 87%는 도정법상,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개발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전체 주거 비율의 5%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들을 빨리 개발하고 싶지만 법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역을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5%밖에 못하는 지역을 좀 더 새로운 정비 사업을 만들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을 빠르게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업의 하나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아주택,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무엇이냐면 모아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개의 개별 소규모 필지, 그러니까 필지 여러 개를 모아낸 소규모 필지, 소규모 정비 사업을 블럭 단위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모아주택을 모아서 대규모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모아타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필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필지 안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필지 안에 여러 개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각 별로 정비 사업들을 정해서 그 정비 사업에 맞는 걸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공동주차장을 만들면서 대규모 단지와 차이가 없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합하면서 그 단점을 상쇄시키는 것이 모아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니까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지, 안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결국은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뉴타운 같은 경우도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 1000세대가 하나가 재개발 사업으로 한 단지만 생기는 것보다 여러 단지가 생겼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뉴타운의 작은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모아타운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먼저 볼 게, 모아타운은 20년차 이상의 노후도 57%를 충족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정법상은 67%의 노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67%가 어느 정도 미흡해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다시 노후도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또 신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노후도가 채워지지 않겠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발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노후도를 낮춰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57%만 충족하더라도 충분히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규모 개발에 대한 층수 제한이라든지 사업 여건의 한계, 층수를 완화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번동 같은 경우 35층으로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5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5층으로 짓지밖에 못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번동 같은 경우 층수를 35층으로 우리가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죠. 전체가 35층이 아닙니다. 35층과 작은 층수를 전체적인 용적률을 비례해서 최고 층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들을 만들다 보니까 15층으로 딱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완화했다는 부분이 장점일 겁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권리 기준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착공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우리 권리 기준일이 지정이 되게 되면 준공 및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일 이전까지 착공 신고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양권이, 입주권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추후에 완공되고 준공돼서 빌라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훨씬 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인 부분에 훨씬 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정법상 추진위의 구성 및 관리 처분 등이 생략되어서 사업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하면 흔히들 언제 내 집이 완성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정법상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구역들이 평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9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재개발들 때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걸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심사받아야 되고 구성돼야 되는 부분들이 삭제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우리 번동 같은 경우 계속 시범단지 1호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번동 같은 경우가 4년 8개월 만에 입주입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선정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1년 얼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속도에서 엄청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속도면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 노후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건물의 층수라든지 그리고 권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점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단일 개념 아파트보다 선호도에서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겠죠. 우리가 모아타운이 완성된 지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번동 같은 경우가 시범단지 1호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면목동 시범단지도 빠르게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완성되어서 가격을 평가하거나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성되어 새 아파트의 가격이 평가되거나 그걸 살면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개념 그러니까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 단일 개념의 아파트보다는 좀 더 선호도 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단지를 짓다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따르게 이렇게 모아서 짓는다라고 하면 101동부터 401동까지 101동, 201동, 301동, 401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 개념 단점보다는 좀 더 단일 개념의 아파트보다는 선호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리 기준일 2년 내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거는 권리 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결국은 뭐냐면 선정되어 있고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 내에 추진되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 사업들도 계속해서 시간이 우리가 예전에 일몰자라는 게 있었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발 사업이 못하다 보면 그만큼 이게 개발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아타운도 분명히 그 재개발의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단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모아타운 장점과 단점을 봤는데 과연 모아타운 이렇게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이 또 내용일 겁니다. 모아타운 매수해도 괜찮은지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점보다 장점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점이라고 하면 단일 개념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뭐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구나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누구나 있는 것처럼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일 개념의 아파트보다는 좀 더 낮은 선호도 그 부분 말고는 큰 단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헐고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어느 정도의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겠지만 결국은 출입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기존 아파트, 단일 개념의 아파트하고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층수라든지 사업 속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하면 분명히 해볼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아타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은 몸테크를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아까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정도의 개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더 긴 거는 더 깁니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20년이 되었지만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만큼 더 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10년이라고 보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반으로 50% 이상은 줄일 수 있는 속도죠.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완성되었을 때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의 가격은 예전에는 단계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단계별 상승이 아니라 초기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중간 과정에서는 유지되는 동결 상태나 유지되거나 조금의 상승이 있을 뿐이고 나중에 완성됐을 때 아파트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빠르게 완성되어야 시점에 개발 이익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과의 싸움이 아마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거주 입장에서도 빠르게 내 집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초기 투자금,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적게 진입할 수 있다. 투자금뿐만 아니라 매수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아타운이 아직까지 시범단지가 추진되고 있을 뿐 완성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호도 측면에서는 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을 또 추진하고 동의서를 진구하거나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지역들,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초기 투자금 아니면 매수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접근하는데 다른 일반 재개발보다는 금액적으로 내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간이 짧게 걸리거나 이 두 가지가 곱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낮든지 두 개 다 낮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간적으로도 짧고 그리고 투자금 자체가 적다고 하면 수익률은 다른 지역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매수해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타운 매수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에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아타운 마지막으로 어디를 매수해야 하나 이 부분일 텐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거는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빌라를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빌라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모아타운으로서 새 아파트가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한다면 훨씬 더 나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뭐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모아타운 지역에서 거주해서 매수해서 거주하는 방법을 또 하나의 선택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청약을 공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약을 공략한다라고 하면 지금 원래 청약을 공략하는 주택수 제외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만에서 1억 6천만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 충분히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가 낮은 물건들을 한다라고 하면 청약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택들을 공략하면 충분히 되겠죠.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또한 뭐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실거주는 다른 주택이 있고 이건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속통합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택이 있고 투자를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투자를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입지가 뛰어난 자리일수록 개발 사업에 진통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우리 뉴타운 같은 경우도 한남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이 입지가 뛰어난 자리보다는 우리가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발의 당위성이 높고 입지가 그런 지역보다는 좀 낮지만 개발의 당위성이 당연히 높아지고 그리고 입지가 높을수록 우리가 단독주택이랑 가진 심 소유자분들은 가격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을 내가 아파트로 바꾸면 그 아파트의 가치가 내 단독주택의 가치만큼이 올라갈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세력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은 지역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받았을 때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더 단독주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지가 뛰어난 자리일수록 진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뛰어난질수록 사업비가 훨씬 더 커지겠죠. 분야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커지다 보면 돈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말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많은 지역일수록 진통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지가 뛰어난 자리보다는 저는 입지가 뛰어난 자리보다는 개발의 당위성이 높은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개발과 연계된 지역을 공략하라. 우리가 모아타운 하나가 완성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단일 개념의 아파트보다 선호도 측면에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모아타운이 하나의 단지가 완성된다고 보더라도 주변 지역은 노후도가 높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무 역세권 지역도 아닌 지역에 새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해서 가격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과 주변 지역의 업무지구가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되는 지역을 좀 공략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하철 새로운 노선도가 있습니다. 그 노선도 지역 중에서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단일 노선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지금 바뀌는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지역 주변 지역의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고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역세권 개발과 더블 역세권으로 변함으로써 인한 역세권 개발과 그리고 주변 지역의 모아타운 개발이 연계돼서 개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은 입지가 좋은 입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만큼 개발 이익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변 개발과 연계되는 지역을 공략하라. 쉽게 설명드리면 새로 생기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이나 GTX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GTX 역세권 주변 지역의 모아타운 지역을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역을 공략하랍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에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100군데 정도 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군데 36,000세대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에 75군데, 75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5군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25군데만 선정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부동산은 가장 안전투자,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게 부동산 투자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중에서도 25군데에 추가로 지정되려고 하는 예정지보다는 75군데 지역이 선정된 지역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75군데 지역은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진구하는 지역과 75곳에 선정된 지역의 같은 지역 내를 비교해 보면 매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투자금 자체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굳이 25군데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투자하기보다는 75군데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옷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개발 입지가 무조건 입지로 따지지 말고 개발 사업에 진통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당위성이 높은 지역을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위성이 높다 하더라도 주변 개발과 연계되는 개발이 있는 지역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75군데 선정된 지역 중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순서를 지켜가면서 아마 매수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를 매수하게 될지가 하나씩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지역을 내가 선택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25개 구를 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14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시 전체,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 다가구 주택, 이런 또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이런 주거 형태의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서울 지역에. 구별로 표시를 25개 구를 다 한 거겠죠. 14번이 결국은 서울시 전체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시 아파트 비율이 58.79%, 그리고 비아파트 비율,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율이 40.25%입니다. 그러니까 6대4 정도의 비율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서울이 평균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60% 정도가 아파트, 아니고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한 40%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면 서울시 평균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은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입니다. 1인 종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형성할 수 없는 지역이죠. 상업지다 보니까 필지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를 제외한다 보면 강북구, 강진구, 은평구, 관악구, 금천구, 중랑구, 용산구 이런 지역이 비아파트 비율, 아파트 비율이 훨씬 더 낮고 비아파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부터 노원구까지가 아파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86.41%입니다. 비아파트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파트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 서울에 25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 47군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 28군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75군데가 선정됐는데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을 치우쳐서 도시를 개발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떤 지역이든 서울 같은 경우 전부 다 고층 아파트로 다 개발되고 어떤 구도 다 그렇게 개발한다라고 하면 서울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서울은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내재되어서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순환 방식의 개발일 겁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지금 훨씬 더 많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중랑구라든지 7위에 그리고 13위의 강서구 같은 경우가 총 9군데가
선정되어 있을 정도로 모아타운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뭐 1등, 2등이 아닌데도 많이 선정된 이유는 이 지역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10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단지 형성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모아타운으로 많이 선정해서 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파트 선호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기보다는 빌라, 연립주택 이런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마 이런 지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서울시에서 많이 지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선정된 지역을 우리가 접근할더라도 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어떤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재개발이 됐던 공공 재개발이 됐던 신속통합이 됐던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아파트 비율보다 비아파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 개발의 당위성이 높고 개발에 적극적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지역들을 빨리 많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선에 설명드렸던 모아타운 어떤 지역을 사야 될까요? 라는 여러 가지 형태를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거와 접목해서 이 지역들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또 이 지역 내에서도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하철역이 추가 노선들이 생기는 지역들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모아타운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될지에 대한 많이 추려질 겁니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둘 중에 아파트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는데요.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씩 어떤 게 안 좋은지를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75군데 중에 하나씩 그 조건에 맞게 지어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해야 되는 모아타운 선정 지역들이 딱 추려지게 됩니다. 그 추려되는 지역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모아타운에 대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모아타운 진실이라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모아타운 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발 사업은 똑같은 개발 사업이지만 새로운 정비 사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고 또 그리고 선정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모아타운을 좀 더 관심을 좀 적게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아타운도 분명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하시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신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장이 더 많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사업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개발 사업 중에 기회장이 나는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아타운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매수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심층 있는 영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